대우건설 자회사 대우ST가 분양권 최고가 17억 원에 달하는 잠실 고급 오피스텔 공사를 공정률이 53%가량 남은 상황에서 단 5개월 만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수분양자들이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일주일에 한계층 타설로 단축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었는데, 이 현장은 6일에 한계층을 타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 중 24개월 동안 공정률이 47%였는데 단 5개월 내 나머지 53%를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예정 공사표에서는 한 달에 2개 층에서 3개 층을 타설할 계획이었는데, 공기가 지연되자 한 달에 5개 층에 대해 타설하는 돌관 공사가 확인됐다. 그런데 인허가권자인 송파구청은 수분양자들의 시공사에 대한 타설 계획과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구청 스스로 행정심판까지 나서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현장 공사 감리자의 소속회사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심의위원이다. 게다가 청약 예정일 전 일명 초치기 수법으로 불법 사전 분양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대우건설과 수분양자,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이 단지의 시공사는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ST, 동우공영이다. 시행사는 성도홀딩스, 분양 대행사는 KSDNC이다. 시공사 대우ST는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다. 이 오피스텔의 지하 2층 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 지상 17층은 오피스텔이다. 공급 규모는 오피스텔 56호실, 근린생활시설 22호실이다. 전용면적 24제곱미터에서 58제곱미터의 분양권 매매가는 5억 원에서 17억 원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공사 예정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4개월이었다. 그러나 23년 6월 공정률이 47%인 것이 송파구청으로부터 확인됐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공정 55%를 겨우 4개월 만인 2023년 11월 말에 완공해 사용 승인을 받겠다고 수분양자들에게 서면 통보했다. 또한 최초 공정 예정표를 살펴보면 한 달에 2개 층 또는 3개 층 타설이었으나 2023년 5월 한 달에 5개 층까지 타설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의 공정진행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표의 적용 시 작업일 기준 평균 6일 1개 층이 타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화정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도 37층을 일주일 만에, 38층을 6일 만에 타설된 사실이 확인됐었다. 38층은 8일 만에 타설됐다. 당시 붕괴 원인은 돌관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었다. 돌관 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주일에 1개 층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된다고 확인시켜줬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기에서 시행사 쪽에서 6개월 정도 사업 지연을 일으켜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돌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부실 공사로 건축물 붕괴 사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송파구청에게 시공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일자, 압축 강도, 현재 공정 예정표 등의 자료를 받아 공개해주길 요청했다. 건축법 제87조 등에 따라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공사 현장 감리자에 의해 품질 관리되고 있다며 시공사에게 자료 요구 및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정보미요구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송파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정보미요구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수분양자들은 송파구청이 주민 안전을 위해 더 자료를 요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송파구청이 오히려 시공사 편에 서다 못해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적극 나서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건축주의 설계도를 놓고 설계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공사 감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소속된 제2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도 나타났다. 사업자는 송파구청 건축과의 분양신고수리 이전에 이미 좋은 오피스텔 약 60%에서 70%는 불법적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 판매를 완료했고, 분양 공고 또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비인기 자녀분만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는 건분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후 분양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 전 사전 분양을 해도 불법이다. 특히 공개모집 이전에 미리 예약금을 받고 사전 예약을 하게 될 경우 동법 제5조 1항, 제6조 1항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청약 및 공개모집일 전에 일명 초치기를 활용해 사실상 사전 분양이 진행됐다. 초치기는 추첨과 달리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당첨 자격을 주는 선착순 분양 방식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 신고 후 정해진 청약일인 2021년 7월 19일이 아닌 같은 해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초치기로 입금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을 준다는 홍보를 했고, 이렇게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실제 등장했다. 이렇게 입금한 사람들은 동호수까지 배정됐다. 게다가 사업자는 청약 당일에는 청약 접수 및 공개 추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수사에 들어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는 분양시 일간신문에 분양광고를 하게 돼 있는데, 송파구청이 밝힌 분양광고가 게시된 일간신문을 확인해보니 분양공고 자체가 없는 사실도 확인됐다. 송파구청은 문화일보 2021년 7월 15일 지면 23면, 25면의 광고했다고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게재된 광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자공시시스템과 잡코리아에 따르면 시행사 성도홀딩스는 자본금 2억 원으로 2020년 8월 설립돼 사원수 5명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200억 7천만 원이다. 이는 2021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10억 9천만 원으로 업계 평균 대비 242% 증가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영주이며 최대 주주는 지분 60%를 보유한 김성도, 이어 40% 지분 보유 김영주 대표다. 이들은 부자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인 서송이 NC의 유일한 사내이사 역시 김영주 성도홀딩스 시행사 대표와 동일 인물이다. 시행사는 시행사 대표의 가족이 대표로 되어 있는 분양 대행사를 통해 지하 2층 전체에는 골프 연습장, 지하 1층 전체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여 수분양자의 계약을 유도하였지만, 현재는 그 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수분양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는 물론 시행사에서는 답신은 없다. 하지만 전에 시행사 노모이사와 통화할 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적 있다고 전했다. 불법 사전 분양 의혹에 대해 성도홀딩스 측은 불법으로 사전 분양한 게 아니라 사전 예약한 것이다. 분양 당일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된 것이다. 당시 입금한 계좌는 분양 수익 계좌가 아니라 신탁사로부터 승인받아 등록한 사전 예약 계좌라고 해명했다. 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낸 신문 실물이 있다면 보내달라는 뉴스필드 요청에 알겠다고 하면서도 자료는 오지 않았다. 성도홀딩스는 초기 터파기 난공사와 원자재 문제, 파업 등 여러가지 이슈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품질에 이상 없이 11월 말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의 자료는 이미 각동 16층, 17층 타설이 끝났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기 공사는 천천히 올라간다. 마지막 피크 타임에 급속도로 올라간다. 앞서 50% 공정률이고 나머지 50%가 촉박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면서, 그렇다고 100% 처음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사실 아니다. 작년 원자재 대란과 파업 등 공사기간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이 많았다. 여유 있는 공사기간은 아니었지만 딱 반잘라 50% 공정률을 단축 공사하는 것은 부실이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허가 권자인 송파구청은 불법 사전 분양과 부실 공사 의혹,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우리 구는 해당 현장이 공사감리자 감시 하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 역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을 대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타설에 대한 공사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해당 기간 내 올바르게 양생을 거쳤는지 등이 중요하다. 송파구청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달라. 건축법 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자 등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ST는 2005년 1월 4일자로 대우건설로부터 물적 분할돼 설립됐으며 2022년 말 기준 대우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강구조물 공사업과 철강제 설치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289에 본사를 두고 있다.